이제 5일 남은 대선 본투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재외국민 투표, 선상 투표, 부재자 투표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본투표 직전의 마지막 절차인 사전 투표가 시작된 지가 지금 6시간이 넘었어요. 네. 지금 사전 투표율이 나왔는데 전국적으로는 4.6%.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기록적으로 투표율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작년 총선보다 2배를 훌쩍 넘었어요. 지금 4.6%면 굉장히 높은 사전 투표율인데요. 네, 고 교수님. 사전 투표에서 저렇게 총선 때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물론 추세를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국민 투표에서도 평균이 한 70% 투표했는데 네 번 중에 역대 최고였죠. 네, 평균을 훨씬 넘는 그런 투표를 보였고 네네. 지금 사전 투표도 저도 내일 지금 사전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만 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첩보 여기 예. 휴대전이라고 못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번 또 이렇게 오자 구도로 되다 보니까 1, 2, 3위, 2, 3위 그런 쟁탈전도 치열한 데다가 네. 또 오자 구도로 되다 보니까 총력 동원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끝까지 다 완주하고요. 예. 다 완주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도 이런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충남지사.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할까? 네. 이게 제일 관심사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박근령 전 이사장 부부 또 이게 이제 주승용 원내대표 사전투표하는 인증샷을 이제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만 안 되지 저런 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박영선 의원 등등의 나 이렇게 사전투표했다. 자, 이런 모습들인데 여러분께 이제 이른바 깜깜이 구간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조사를 조사는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을 뿐인데 그 가능 기간 직전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6개나 됩니다. 이게 사실상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보는데 먼저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군요. 네, 동아일보와 채널A가 함께한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0.2%, 안철수 후보가 19.9%, 홍준표 후보가 17.7%, 심상정 후보 8.1%, 유승민 후보 5.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 채널A의 합동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자, 1, 2, 3위 보셨고요. 자, 다음은 조선일보가 해서 보도한 건데 문재인 후보 38.5. 자, 2위를 보시면 16.8% 홍준표 후보로 조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15.7%.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바뀌어 있다는 거. 심상정 후보 6.8%, 유승민 후보 3.8%입니다. 네, 다음 조사는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문재인 후보 38%, 안철수 후보 20%, 홍준표 후보 16%, 심상정 후보 8%, 유승민 후보 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2, 3위 순서가 또 아까와는 또 반대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YTN 서울신문 YTN의 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후보 40.6, 이번에는 또 홍준표 후보가 19.6, 안철수 후보 17.8, 심상정 후보 7.2, 유승민 후보 4.2%입니다. 자, 이 다음으로요. MBC와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참 조사가 많네요. 네. 자,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40.6, 안철수 19.3, 홍준표 17.7. 2, 3위를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심상정 후보 7.2, 유승민 후보 4.7. 네, 다음 조사를 보시면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바로 SBS입니다. SBS 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 40.8%, 40%를 넘어섰고요. 안철수 후보 18.3%, 홍준표 후보 16.2%, 심상정 후보 6.7%, 유승민 후보 4.1%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보면 1강, 이중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치열하죠.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6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추이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 그 말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이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이를 본다고 하면 1강 2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네. 누가 앞섰다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다만 대선 결과에서 2, 3위가 누가 될 거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 후보의 어떤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일주일 동안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선에서 2위가 또는 3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의미가 간단치 않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올림픽으로 따지면 은메달을 누가 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6개 그 조사 결과 발표해 주셨는데 2위와 3위가 바뀐 이른바 네. 실버 크로스가 발생한 게 6개 중에 2개더라고요. 신조어예요. 골든 네. 크로스 대신에 이제 실버 크로스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누가 당선되는가 골든 크로스가 중요하지 뭐 2위로 올라섰다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은메달 순위가. 근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여하튼 다당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서야대 구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 내 일부에서는 아주 사석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제일 좋은 거지만 만약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의미 있는 2등만 해도 우리는 비즈니스 용어 좀 빌리자면 남는 장사 한 거다. 네. 이런 네.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낮았는데 막판에 치고 올라가서 2등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선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영남 1당 자리는 확고하게 구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1야당. 그러니까 어차피 여서야대가 되는데 영남 1당 제1야당 이거 해볼만 하다. 네. 이런 아주 현실적인 계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 지금 지지율이 보면 거의 지금 30% 후반대에서 4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직 넘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서는 45%를 넘기면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숫자가 바로 45%인데 이걸 넘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대선 어떤 후보의 싸움은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대선 자체는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꼭 45%의 어떤 매직 넘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뭐 상당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신 의원께서 그 실버 크루스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2위, 3위가 사실은 다른 대선에 비해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40% 언저리에서 좀 갇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치고는 안 나가고 있죠. 또 그런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지금 여론조사상에 보면 적어도 보수표랄지 중도표가 저도 15에서 한 20% 이상은 존재한다고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깜깜이 선거가 들어가긴 하는데 2위, 3위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치고 올라가느냐. 그러면 결국 숨어있는 보수표 자체가 2위, 3위 중에서 그래도 득표율이 많은 쪽에다 몰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간에 그 두 2위, 3위 싸움에서 치열한 접전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오차 범위 내에 넘어선 이유가 됐을 때는 그런 숨어있는 보수표, 아직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보수표들이 나한테 올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이 두 사람에게는 남은 기간의 설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위 자리를 굳히느냐 아니면 네. 3위로 밀려나느냐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 양 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든 2위를 고수해야 한다. 뭐 현실적으로 네. 1위를 하면야 뭐 더 할 나위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만약 두 분이 단일화를 하는 경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은 충분히 1위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성이 지금 좀 떨어지죠. 세 후보를 합쳐보면은 문재인 후보보다 지금 지지율이 다 오버가 되거든요.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이유로 해야만이 대선 이후 전국을 주도해 가고 또 내년 지방선거가 금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차원에서 2위 전략에 뭐 전력 투구를 할 걸로 봅니다만은 사실은 뭐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보수표를 끌어오는데 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게 큰 성과를 거뒀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자체도 지금 보수 중도 표심들이 안철수로 갔던 것들이 거의 회귀하는 네. 현상을 네. 보이는데 과연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차별화된
그 며칠간에 어떤 전략을 내놓을 건가. 막상 실제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몸으로 때우겠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모든 것을 걸어서 네. 전국을 돌겠다. 도보유세. 네, 도보유세라는 그런 마지막 절박한 카드. 네. 정말 우리를 걷고. 밀어줘야만이 문재인 후보를 견제할 수 있다. 네. 더군다나 수구 보수, 부패한 국민의당 쪽에서 요구한 그런 쪽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의 탄핵 국면이라든가 이 대선이 이루어진 그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준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자, 그리고 이 5명의 네. 후보들요, 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막판에 반전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이 유승민 후보, 네. 그리고 선전, 6, 7, 8%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제 두 자릿수를 넘보려고 하는 심상정 후보의 그 선전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호응을 얻었던 분들이에요. 물론 그 호응이 결국 표로 전체적으로 지지율로 옮겨가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죠. 특히 이제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초로 정의당 후보로서 네. 대선에서 두 자릿수를 넘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추세가 계속 간다고 하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맞게 심상정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진보 진영의 여유에서 온 투표가 그렇죠. 이루어질 수 저는 있다.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예전에는요. 불안해서 심상정 못 찍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표가 결국 문재인 후보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수를 획득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진보 진영 후보가 제로섬이자 시소 같은 느낌을 갖고 그렇죠. 있군요. 그런 느낌을 네. 갖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지금 2, 3위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안철수 후보 이 판을 좀 뒤집기 위해서 자,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김종인 전 대표도 영입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이게 딱히 주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주요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변수는 이른바 2, 3위 간의 극적인 단일화인데요. 근데 오늘하고 내일 지금 사전 투표가 지금 실시되고 있고 그렇죠.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서 단일화 한들 그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까 문재인 캠프에서는요 과반 득표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 매직 넘버 45에는 부족하다 그런데요. 이거 보자고 역대 보면요. 1로 3긴 87년 선거 때 노태우 후보 36점 몇 %로 당선됐고요. 네. 그리고 5년 후인 1992년 대선에서요. 그때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그다음에 정주영 후보가 나왔고 박찬종 후보도 나와서 어떻게 보면 사자 구도로 이루어졌는데 네네. 김영삼 후보가 42%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지금 5자 구도면은 40 정도 지금 여론조사 나오면요. 네. 근데 그 실제 여론조사보다도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지금 무응답층, 부동층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데 실제 개표 결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이미 달성된 거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것도 이제 가능한 실제 거죠. 네. 매직 넘버는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측은 이 정도 하고요.